어딘가 수상하고 뜻밖에 가까운 SF 사용 설명서 윤주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까? 그, 어, SF 소설이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주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영화도 잘 안 보고 책도 잘 안 보긴 하는데, 뭐, 유명한 거 중에 옛날에 살던 공룡 DNA 추출해서 음, 난, 그 이름 뭐지? 그 용어 있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네. 아, 그건가? 아닐걸요? 아니. 몰라, 몰라. 근데, 그 DNA 추출해서 진짜 현실 세계에 다시 공룡을 만든 그 내용의 영화가 SF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꽤 재밌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일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그 영화를 봤어, 안 봤어? 쥐라기 봐. 그거는 봤을걸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네. 그래, 그래. 쌤도 개인적으로 SF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SF가 조금, 이렇게, 지금 현실과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쌤은 오히려 현실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해가지고, SF는 사실 별로 그렇게 썩 일부러 찾아보거나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너가 말한 그 주라기 팍도 난 안 봤어. 주라기 월드, 아, 그 제목 주라기 월드예요. 쌤 그것도 안 봤어. 음,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자, 또, 없어요? 어, 자, 책 87, 책 7쪽.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게 나오거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까, 윤주가? 실쪽에 7쪽에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아, 갑자기 어려워 보이는 말이지만, 이론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 속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는 복잡한 존재는 이 책에는 복잡한 매체를 나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책은 꽤 많은 새로운 책들과 연결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 책을 통해 저희 책장과 여러분의 책장이 살짝 겹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어, 쌤이 지금 윤주 보고 글을 잘 읽나 안 잘 읽나 쌤 테스트한 건 아니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뭐냐고 있죠. 그래서 어, 지금 윤주가 읽은 부분의 이야기를 윤주 말로 바꿔서 설명하면 되지. 윤주가 이해한 바대로. 윤주가 이해한 바로 이 글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윤주 말로 바꿔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이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너가 좀 아까 그랬잖아. 오늘날의 세계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말을 모르겠어?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2년? 아? 2년? 2년? 2년이 뭔데? 네. 2년이요? 살면서 음.
만나게 되는 음,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런 것들의 음. 연결? 그렇지. 인연. 너 지금 인연이라고 설명했어. 근데 그 인연이 윤주하고 선생님처럼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 윤주와 이 책, 사람과 사물일 수도 있고, 또는 사물과 사물일 수도 있고, 이러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윤주가 어느 한순간도, 아까 인연, 연결이 끊어진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그게 바로 뭐라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윤주가 설명한 게. 윤주는 그 인연이라고 설명했는데. 또는 지금 윤주는 그 뒷부분만 읽었는데 사실은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그 단어 앞에 있는 게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지. 그걸 읽어봐 한번. 세계에 모든 존재는 그것이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호관계 속에 존재한다고, 존재한다는 헤이저 네트워크 이론을 알고 계시나요? 그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은 뭐야? 세계의 모든 존재는 헤이저 네트워크 이론과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호관계요? 그 세계의 모든 존재. 아까 윤주든 책이든 뭐든 간에 그것들이 사회 속에서 든 자연적이든 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이라는 거지. 변화하는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요거를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해. 즉, 아, 서로 관계 맺고 있어. 아까 윤준이 인연이라고 했어. 근데 그것이 그냥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뭐 한다고? 변화한다고. 변화. 어, 윤주가 네. 선생님을 나한테 변화를 줘. 또 쌤도 역시 윤주한테 변화를 줘. 윤주하고 선생님의 관계가 처음에, 처음에 우리 만났을 때의 관계하고 지금의 관계가 그대로야 아니면 달라진 게 있어? 달라진 게 어, 없어요? 없어. 윤주하고 쌤하고 달라진 게 없어. 네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아. 첫날하고 지금하고. 아니요. 쌤은 윤주 첫날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윤주를 보는 마음이 쌤이 편하거든? 그럼 그 관계가 달라진 거지. 쌤 입장에서. 그럼 윤주도 역시 네. 쌤에서 뭔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겠지. 생각이 달라질 때 뭐가 달라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람과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거를 보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윤주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와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이해할 때 그 윤주하고 이 책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야. 바뀐다는 거야. 그런 걸 보고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한다는 거지. 이렇게 윤주가 어떤 책을 읽었으면 그냥 이렇게 글자를 눈으로 우리가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윤주 혹시 이 책 읽으면서 밑줄 친 부분 있어? 없어요. 없어. 아이고. 전에 쌤이 얘기했어. 이게 윤주 도서관에 빌린 책이 아니고 너 산 책이야. 책이. 제가 산 거죠. 그러면 넌 저게 되잖아. 밑줄 그어도 되잖아.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게 중요한 말이라 생각하는 거. 꼭 밑줄 쳐보는 연습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표시도 하고 또 메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지금 SF를 향한 러브레터 해가지고 15쪽부터 17쪽까지 있거든? 15쪽부터 17쪽까지 한번 읽어보고 윤주가 다시 한번 밑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줄은 어떤 때 그냐? 윤주가 마음에 땡기는데 또는 그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또는 이거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밑줄을 그어보라는 거죠. 지금 세마 이해가 네. 15부터 15쪽부터 아니다 그냥 하는 김에 저희까지 네. 두 개씩 하겠다. 한 개씩 하면 너무 싫으니까 두 개씩. SF랑 러브레터 편하고 그 다음에 18쪽에 언제나 유행이었다라는 편 두 가지에 대해서 윤주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몇 분 하면 네. 5분? 어,
한 5분 동안, 7분이요? 어? 7분이요? 몇 분? 7분이요? 1분? 그렇게 많이 줘? 그러면 어쨌든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윤주가 읽다가 그 7분 동안 그걸 하고 그 시간 되게 하면은 그 다음 장, 3장, 4장까지 또 윤주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그러면 7분 시간 줄 테니까. 이해가?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해보면서 읽어봐야 되고 7분 해 보겠습니다. 네.
아, 다 그었어요, 선생님. 다 했어? 네, 좋습니다. 두 가지만 한 거야? 두 챕터만? 네. 자, 그러면 뮤즈가 뮤직은 발표해 보겠습니다. 몇 쪽 하고? 그, 15쪽 가고, 음, 16쪽 가고, 15쪽 뮤직은 읽어봐. SF는 엉뚱한 면도 있고, 다른 이야기로 사거나 농담도 하지만, 나름의 진지함 같은 면모도 있는 내용이다. 아니, 뮤직은 걸 그대로 읽어봐요. 뮤직 부분만. 엉뚱한 면이 있어서, 각각 다른 이야기로 사거나 농담도 하고, 나름의 진지함 같은 면모도 있다. 이게 어디에 나와? 그게? 15쪽이요. 아, 15쪽에. 두 번째 줄쯤에랑 세 번째 줄이면 네 번째 줄이요. 어, 가끔 다른 이야기로 하거나 농담도 하지만, 그, 나름의 진지함 같은 면. 또 있어 매력적이다. 그걸 미칠 그 이유가 뭐야, 뮤즈? SF 음. 내용에 대한 이거 책 읽으면서 SF가 솔직히 잘 뭔지를 모르겠었는데 이거 읽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요. 또 미칠군 부분. 16쪽에인데 그 전이랑 비슷한데 음, 엉뚱하게 재미있고 과학적이면서도 진지해.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위로가 공존하는 모습이야. 6. 음. 선생님도 거기 미칠 거 없거든? 윤주가 지금 말한 그 부분에 선생님도 미칠 거 없거든? 이렇게? 네. 어. 그것들은, 그리고 아까 앞에서 윤주가 말했던 그것과도 같은 맥락인 거지. 그래서 SF가 어떤 매력 있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란 부분에서 두 가지 요소들. 하나는 재미, 엉뚱한 재미. 또 하나는 과학적으로 진지한 어떤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여기서 물론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날카로운 시선과 따뜻한 위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시선에 해당되는 것들이 과학적이면서도 진지의 부분이고 따뜻한 위로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엉뚱하게 재밌고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SF가 어떠한 그린 건가 라는 부분들, SF의 매력은 무엇인 건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제나 유행이었다 해서 그리고 또 몇 쪽? 20쪽에 어, SF는 상상력의 끝으로 밀어붙이는 이야기가 많다. 음, 거기, 끝이에요. 그렇지. 쌤도 거기 미치셨습니다. SF는 상상력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이야기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서, 과학에 관한 그런 분인데, 다만, 과학기술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많은 기술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상상하는 것. 그게 바로 SF 문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상력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이야기가 많다. 그래서, 현재의 과학기술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과학기술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상상하는 것. 그것이 이제 SF 작가가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거기까지 두 개 했다고?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윤주가 그래서 쌤이 예전에 이제 할 때 우리가 책 읽을 때 유치북기 하면서 제 책을 읽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때만 했던 것들이 아니라 자꾸 반복적으로 해야 너가 이제 그렇게 뭐야 훈련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3장 21쪽 생각보다 가까이에 그 다음에 25쪽 너무 뻔한 얘기라고 두 개 역시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죠 이번에도? 이번에 7분이야? 5분이야? 얼마 죠? 그러면 21쪽에서 21쪽부터 하는데 두 개면 28쪽까지 하는데 시간 되면 더 해도 되고
일단은 7분이요. 알겠습니다. 시작하면 되고.
시간 더 필요해, 윤주야? 1분 정도만요. 그래. 다음 얘기해줘. 다 읽었어요? 알았어? 네. 발표하겠습니다. 몇 쪽? 25쪽부터죠? 어, 25쪽에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정을 따라가다가 소설의 흐름을 놓친다는 얘기도 있고, 배경 설정만 하다가 끝나는 듯한 이야기가 많아서 우리가 SF라는 장르에 대한 호기심을 잃게 된다고 말이야. 라는 거요. 몇 쪽의 부분 읽은 거야? 25쪽이요. 25쪽? 어, 22쪽, 23쪽에 나오. 25쪽이요. 아, 우리가 21쪽부터 아니었어? 이미 했는데요. 아, 아까 했다고? 아까 했는데요. 발표를 했나? 아, 아닌가? 아, 우리 발표 안, 그, 그렇구나. 21쪽부터 발표해봐. 20, 네. 이쪽에. 22쪽에 어, 중간쯤에 과학적 배경이나 삶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꼭 응, 그런 것도 아니야. 응, 현실적이지 않은 과학도 등장하거든. 응. 이요? 거기, 그렇지. 그래서 SF가 원래는 뭐라는 거야? 과학소설이요? 과학소설. 사이언스 픽션에서 앞글자를 딴 과학소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좀 더 풀었으면, 과학소설 좀 더 풀었으면 뭐라고 했어, 여기? 그 다음 상상력을 녹여낸 소설? 과학적 상상력, 그냥 상상력이 아니라 과학적 상상력을 녹여낸 소설. 그냥 소설이 아니라 과학적 상상력을 녹여낸 소설이라는 얘기지. 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과학적 배경이나 설명이 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과학도 등장한다.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이 아닌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게 판타지와는 달리 마법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교묘하게 과학과 판타지 경계를 오가는 작품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법이 등장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판타지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전혀 그런 그 부분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면 과학이 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F라고 불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학이 꼭 현실 가능한 실현 가능한 과학일 필요는 없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 지금 22쪽이 바로 SF가 뭔 건가라는 부분에서 SF는 커다랗게 두 가지 과학이라는 부분들과 상상력이라는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이질적 서로 다른 건데 그 두 가지가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과학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줄 본 부분이 23쪽에 음, 사건 주인공이 겪은 일, 대처법, 그때의 감정,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해 소설의 재미가 생기는 거지. 음, 특히 SF만의 독특한 재미는 우리의 신신세계로부터 한 발짝 뛰어놓게 하는 부분을 만들어줘. 어, 요? SF만의 독특한 재미는 우리를 현실 세계로부터 한 발짝 떼어놓게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줘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뜻 같아, 윤지? 너무 영화 같은 음, 거에 집중한 나머지 음. 그거에 빠져서 현실 세계를 잊게 만든다. 그게 좀 SF라고? SF만의 네? 독특한 재미는 우리를 현실 세계로부터 한 발짝 떼어놓게 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져야 해서 물론 현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져서 아주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데 약 한 발짝 정도만 떨어져 있는 것들이 그것들이 바로 SF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쪽에 25쪽에 설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정을 따라가다가 소설 흐름을 놓친다는 얘기도 있고, 음, 배경 설정만 하다가 끝나는 듯한 얘기가 많아서 오히려 SF라는 장르에 대한 호기심이 잃게 된다고 말이야. 음. SF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설로서의 기본 기능사 과학적 논리가 부족한 작품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로 과학 이론은 열심히 넣었으나 소설로서 부족하다면 그 역시도 과학 소설을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수는 두 가지가 서로 잘 이렇게 협력 관계, 병행하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하고 뭐? 윤주야. 그, 어, 두 가지가 조합되는 게 좋은 SF라더라고. 이 두 가지가 뭐냐고. 착한 재미랑, 어. 소설, 소설이라는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서의 소설로서의 기본기, 그 다음에 과학적 논리, 이 두 가지가 잘 결합되어야 좋은 SF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그래서 SF는 우리 현실에서 조금 벗어난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상황이 지금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SF 문학만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또 어디 읽을 거였어? 26쪽은 아니고 20몇 쪽? 28쪽이요. 어, 28쪽? 어느 부분? SF의 매력이라는 뻔뻔해 보이는 설정을 조금 더 현실과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놓을 때 만들어져. SF의 매력이라고 보는 뻔해 보이는 설정을 좀 더 현실 가까운 곳에 가져다 놓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어느 정도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사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뻔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색다른 재미가 있을 때 그것들이 이제 SF, 좋은 SF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실 도피처 또 밑줄 그었어? 아니요. 28쪽부터는 29쪽부터는 밑줄 안 그었어? 음. 28쪽, 아, 까지만 시키신 거 아니었나요?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제 SF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과학적 사실들이라는 부분이고 소설로서의 탄탄한 기본기 이 두 가지가 이제 합쳐질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글 쓴 사람은 글만 쓴다고 하고 과학은 과학만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글 쓰는 과학자, 뭐 영화 시나리오 쓰는 과학자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면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시너지 효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윤주도 뭘 잘하는가, 내가 A를 잘하는가 B를 잘하는가 잘하는 거 생각해보고 그 잘하는 것과 잘하는 것 사이에 뭘 넣던가 아니면 잘하는 것 사람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본다던가 이럴 때 이제 윤주도 더 이제 삶의 애착이나 보람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몇 분 줘? 네. 몇 분 주냐고. 현실도 비추하고 29쪽. 어쩌면 현실 실험실가 되는 분. 이쪽에 몇 분 준다고? 7분? 그러면 어쩌면 실험실 거기를 읽으면 되는 거죠? 현실도 비추 29쪽 하고 그 다음에 어쩌면 현실 실험실 34쪽 하고 이해수 유주야? 두 챕터 네. 몇 분? 7분 아까 몇 분 줬지? 1분이요. 7분? 그래. 네. 챕터 7분 동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했어요. 몇 쪽? 30쪽이요. 30쪽? 음, 지금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을 살아보는 건 좋은 현실도 필 수 있어. 음. 거기 붙이셨어?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SF를 우리가 읽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앞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가까운 미래를 미리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비추신 분은 달라. 선생님이 비추신 분은 40쪽에 40쪽이었지 지금 윤주가 말한 게. 네? 윤주가 지금 말한 게 몇 쪽이었어? 30쪽이요. 30쪽? 아 잠깐만. 네. 30쪽. 현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삶을 꿈꾸기에 SF만큼 좋은 장소는 없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좋은 현실 도피라는 것들, 어, 자기 앞에 주어진 것들을 나가고 있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기계처럼 공부하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할 때, 나만 뒤처진 느낌이 들 때, 잠 쉬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현실을 도피하는 나만의 상상의 세계를 도피하는 것이 가장 좋아라고 한 부분들. 윤주는 지금 쌤이 읽었던 그 마지막 부분에 비추셨다는 건가? 윤주가 네. 썼다고 읽어준 부분. 다시 읽어요. 아니, 잠깐, 그 전에. 그러면 윤주 같은 경우도 현실 도피를 하고 싶은 때가 많은 거 아니야? 어때, 윤주야? 이 부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었어? 응. 어? 약간 음, 밑줄쯤에 음, 자기 앞에 주어진 것들을 해나가고 있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이런 거 뭐 때가 많이 나오는데 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 현실 도피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음, 솔직히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 감이 안 잡혀요. 음. 그럴 때 그 현실 도피를 하고 싶지 않아? 윤주야? 그런 거, 문제 신경 쓰기 싫고, 어, 뭐, 그 머리 흔들어서 그 머리에서 다 떠내버리고 싶고, 그런 느낌이 없어? 윤주는? 아니,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윤주는 어떻게 해,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할 불안, 수 있으면 어? 해보고 싶어요. 뭐라고?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어요. 뭐를? 현실 도피? 그러니까 너도 그런 마음을 느끼냐고. 그럼 너는 현실 도피는 어떻게 하는데? 너는 여태까지 어떤 방법을 해왔는데? 제가 웹툰을 좀 많이 봤잖아요. 어, 보면 그 음, 웹툰 캐릭터에 어, 비행기란 걸 하는데 어, 그것처럼 해가지고 어,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기억 갖고 있으면 공부를 딱히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이 똑똑하면 또 음, 기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 그럼 윤주는 아주 수준이 높은데? 어? 근데 웹툰에도 SF 웹툰 있지 않아? 장르가. 너가 지금, 공주가 SF가 있나? 어? 잠시만요. 일단 웹툰에 아, 판타지는 있거든요. 어. 근데 거기 근데 SF가 SF라는 게 뭐 여기 앞에 읽어본 내용에 따르면 그 판타지 그 부분 웹툰 나온 것들 중에도 과학과 관련된 부분 있지 않아? 네, 있어요. 그럼 그게 SF 웹툰인 거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과학이 현재 이미 과학적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은 없는 과학인데 그럴듯한 과학으로 써놓은 것도 있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과학 소설은 글인데 비해서 그건 이제 웹툰이라는 것만 다른 거지. 근데 근데 어쨌든 그 웹툰 속에 빠져 있고
빠져 있다. 빠진 적 있다. 윤주는 주로 그렇게. 네. 음. 그래. 그 다음에 31쪽에 또 비추신 부분은 31쪽에 비추신 거 있어? 내가 살아오지 못한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값진 경험보다 다른 감각에 음. 가깝다. 음. 이게 무슨 말이야? 진심으로 상상할수록 그 음. 감각은 새로운 감각을 음. 깨워요. 요 부분이 아까 그 윤주도 한번 네가 생각해봐. 웹툰으로 현실로 했단 말이야? 그 웹툰에서 무슨 그래 난 앞으로 열심히 살 거야 뭐 교훈 얻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거든. 대신에 어떤 감각, 다른 감각을 얻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 그 감각은 진심으로 상상할수록 그 새로운 감각을 갖게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감각을 가져야 된대? 마지막 문제 읽어볼까 한번? 31쪽에. 다시 말하지만 이런 도피처에서 다시 현생을 살아갈 당당한 같은 건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 아무리 갓생 사는 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봐도 내 삶에 갓생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핸드폰 부분 빵 감각은 냄비를 씻을 때 눈앞이 막막할 거야.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야. 그렇게 믿어. 음. 결국은 이 저자의 주장은 뭔가요? 이-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 때 음.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거야요. 그러면 윤주가 봤을 때 웹툰을 보는 거에 사실은 못마땅한 사람도 많잖아. 웹툰 보는 거 시간 낭비한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좀 이렇게 나무라는 사람도 있지 않아? 근데 어. 어때? 윤주는 웹툰 보는 거가 당당히 아니면 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봐야 돼? 상당하죠? 이상한 거 안 보면. 그러니까 너 웹툰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특별히 제재를 안 해? 너 지금 웹툰 볼 때가 아니라 너 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라던가 수학 문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된다고 한다던가 웹툰은 쓸데없는 일이고 영어 수학은 의미 있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 아니면 어때 인식이? 너가 웹툰 보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아니 너 안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히 웹툰으로 뭐라 하신 적은 없는데. 아? 그냥 봐도 손해 많이 본다고 뭐라 하긴 하는데. 많이 본다고? 오늘요? 딱히 웹툰으로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네 마음 안에는 윤준 네 마음 안에는 웹툰 보는 거에 대해서 찔려하는 마음이 있어?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당당해? 당당해요. 야, 다행이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어쨌든 이 책에서는 지금 여기는 그 과학 소설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너가 하는 웹툰을 갖고 얘기한다면 웹툰 본다고 해서 특별히 막 네가 무슨 교훈을 찾고 막 뭐 앞으로 그래 나 웹툰 봤으니까 앞으로 나 인생 똑바로 살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돼? 아니면 그냥 그 자체를 즐기는 거야? 현실의 도피를요? 그 웹툰을 보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 웹툰을 보는 이유가 뭐야, 윤주도? 제일 큰 이유가 뭐야? 재밌어서요. 재밌어서. 그럼 그 순간을 즐기는 거잖아. 네. 너는 웹툰에서는 재미를 느끼는데 이런 SF라든가 이런 책에서는 재미를 못 느낀다. 그 웹툰에서 주는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 현재까지는. 딱히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 들어? 웹툰과 그 책의 차이가. 웹툰은 그림이 있는데 책은 없어요. 음, 어. 근데 그림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림이 있으면 음.
좀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는데, 책은 그냥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네가 머릿속으로 장면을 떠올리지 않아? 근데 SF는 그냥 바로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SF는 웹툰은 바로 그림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어떤 그런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라던가 너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안 켜주지 않는 거야. 아니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파란 하늘을 글자가 파란 하늘이라고 써 있으면 네가 머릿속에 파란 하늘을 떠올리잖아. 사고하잖아. 근데 그냥 바로 웹툰에다가 그 파란 하늘 그런 걸 보여주면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 뭘 설명하는지 알겠어? 민주야? 기억, 어? 딱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 그래. 그래서 어쨌든, 어, 웹툰을 보면서 너가 교육적이고 뭐 이런 목적으로 보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냥 그 자체가 재밌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어, 도움이 될 때도 있기도 하죠?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때가 있어. 글을 읽다 보면 음, 그 단어에 대한 뜻도 나오기도 하고, 음, 어떤 거는 진짜 옛날에 있었던 일에 쓰기도 하고, 약간 음, 옛날에, 이- 옛날 시대 배경으로 한 것도 있고, 그치, 과학, 웹툰, 과학도 있기도 하고, 어, 수세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웹툰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웹툰이라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윤주가 느꼈던 재미, 정서, 감정, 그 다음에 아까 좀 아까 봤던 지식,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글, 활자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유튜브라는 영상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윤주가 그걸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만, 근데, 그 웹툰이라는 그런 형식과 글이라는 형식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그런 장단점을 잘 활용을 해서 잘 파악을 해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윤주 너가 너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 책의 저자는 그런 SF로 인해서 그 SF를 읽다 보면 뭐 재미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가 어떤 새로운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 새로운 감각 덕분에 다음번에 현실 도피하고 싶을 때라던가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네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줄 거다. 그걸로써 이런 SF 문학이 의미가 있는 거다. 라고 이제 이 책의 주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윤주가 이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SF 대신에 뭘 넣어도 음, 윤주가 웹툰이요? 그치, 웹툰을 집어넣어도 웹툰이 결국은, 그 어떤 삶의 위로가 될 수 있다. 웹툰을 통해서 너가 뭔가 새로운 지식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너가 얼마든지 그 웹툰을 찬양하는, 웹툰을 장려하는 그런 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네. 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윤주가, 이 책은 지금, 어딘가 수상하고 뜻밖의 SF 사용 설명서인데, 윤주가 웹툰 사용 설명서를 써보는 거죠. 웹툰은 어떤 장르가 있는지, 웹툰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웹툰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웹툰을 잘 읽는 방법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주가 한번 그걸 조사하고 연구해서 글을 써보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때, 윤주야? 그런 제안은? 그러면 음, 저는 음. 이번 숙제로 웹툰의 장점과 단점 같은 거 조사해서 글 쓰는 거 하는 건가요? 오, 숙제는 아닌데, 그걸 한번 윤주가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거지, 쌤 제안이. 숙제는 아니고 윤준 너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웹툰을 잘 알고 있는 거잖아. 잘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너의 삶과 관계없는 그런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너의 관심사, 그 너의 삶과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너가 글을 쓰는 것들이 너에게 더 이렇게 더 손쉽게 할 수 있고 또 효과적이고 그리고
윤주가 만약에 그게 웹툰에 대해서 써준다라면 수행 같은 사람은 웹툰을 거의 모르거든? 근데 윤주 너 덕분에 웹툰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되는 그런 좋은 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책은 웹툰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얘기하는 거야? SF를 갖고 SF요. SF 갖고 이 책 한 권을 쓸 거야. 그런 것처럼 윤주가 SF를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윤주는 뭘 갖고 웹툰을 갖고 이렇게 책을 써보는 것들도 좋은 시도라는 거야, 윤주야. 그러려면 너가 웹툰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겠지. 더 많이 조사하고, 많이 읽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윤주가 웹툰 연구가, 웹툰 평론가, 이런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어때? 웹툰 연구가, 웹툰 평론가, 이런 거에 관심 있어? 아니면 그 웹툰을 또 그렇게 평론을 하기 위해서 본다라면 별로 일이 되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건 거절이야. 지금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저는 웹툰 보는 걸 좋아하는 거지, 평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요. 음. 그래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보는 거에 만족하겠다. 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선생의 버릇이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는 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 일을 가지고 뭐 나중에 진로와 관련돼서, 미래와 관련돼서 네가 먹고 살 만한, 돈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로 바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윤주에게. 근데 이제 쌤 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막 하는 거야. 이 얘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너 그럼 피아노 학원 해보는 게 어떠냐 했더니 우리 딸이 피아노 치는 건 즐거운데 좋은데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 그건 짜증날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난 그래서 그 직업을 택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걸 왜 망치겠어. 난 그냥 피아노 치고 싶을 때 그냥 즐기며 칠 거야. 라는 게 쌤 딸 주장이거든. 이런 쌤 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는 말 같아요. 그럼 이제 윤주 같은 경우도 보면 난 웹툰을 보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내가 왜 이거를 일로서 하냐? 그럼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내 취미를 빼앗기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즐길 거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웹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윤주가 어쨌든 뭐 이 책이 계기가 돼서 여러, 최소한 웹툰에 이런 것들이 있다. 웹툰이 뭐다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뭐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웹툰과, 그 웹툰이란,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 웹툰에 그 입이 배했어. SF와 관련돼서 윤주가 또 기회가 되면 이 책에 소개되는 것도 괜찮고, 어, 그 SF 문학을 또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 다양하고 많은 것들마다의 특별한 재미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윤주는 일단 웹툰의 재미는 이제 발견한 상태고, 근데 그 웹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범위를 조금 더 이렇게 넓혀서 다른 것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운동, 수영 한 가지만 재미를 붙이는 사람보다 수영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에서의 각각의 특성에 따른 재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윤주의 삶도 좀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주야, 네. 우리가 지금 한 주를 쉬어가지고 저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어, 어떻게 할까? 한 주를 더 뛰고, 그 다음에 글쓰기가 있는 거 대신에 그냥 할까? 글쓰기를 안 하고 그냥 책으로 해서 순서를 맞출까? 우리 그 순서를 맞추긴 해야 돼.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냥 원래 계획대로 세 개를 건너 너에게 갈 길을 다음 주에 네. 그럼 세 개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소설책이 할까 소설책. 그럼 그 책 갖고 다음 주에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윤주.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